실록 국어 문종 1년 9월 8일 개묘 두 번째 기사 1451년 명경태 2년 영솔 호군과 내금이 등의 기사하고 보사하는 것을 구경하다. 문종실록 국어 문종 1년 9월 8일 개묘 세 번째 기사 감찰 홍담으로 충청도 전라도에 보내며 명하기를 너가 가거든 큰일을만을 교찰하여 적박할 것이요 세세한 것은 살피지 말라 하였다. 문종실록 국어 문종 1년 9월 8일 개미호 네 번째 기사 이조의 감사 정의안이 낙점 단자를 함부로 작성한 것에 대한 부당함을 아뢰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평안도의 도사와 수령들의 낙점 단자를 보니 사람을 쓰는 것은 본조의 직무인데 어찌 사람마다 제 마음대로 의의를 얻어 함부로 하겠습니까? 비록 속히 부임하려고 한 것이라 말하나 본조에 명하시어 주의하여도 미칠 수 있는 것을 하필 스스로 개청한단 말입니까? 중앙 각 관사의 제조가 그 요자를 자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도 이미 영갑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감사는 한방명의 출척을 맡고 있는데 수령의 자천이 가하겠습니까? 대체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감사 정의안이 예고를 하였다가 정하게 내가 의의를 명한 것이지 정의안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 하였다. 요자는 아래에서 이를 돕는 속관이고 영갑은 법령이다. 문종실록 국어 문종 1년 9월 8일 개묘 다섯 번째 기사 감사 정의안이 도사와 수령을 자천한 것에 대한 부당함을 다시 아뢰다. 사관은 우정원 윤서가 아뢰기를 자길에 이조 판서는 영릉에 나아갔고 도승지도 또한 정고 중에 있었는데 감사 정의안이 승정원에 나아가 도사가 와 수령을 자천하였습니다. 사람을 쓰는 것은 본시 전조의 임무인데 어찌 사람마다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의안의 자천이 아니다. 내가 정의안으로 하여금 선택하여 계달하라고 한 것이다. 평상시에 이조에서 4명을 조사서 전주하고 있는데 이제 이 일도 역시 내가 정의안에게 명하여 한 것이니 무엇 불가할 게 있느냐. 평안도는 타도에 비할 바 아니라서 부득이 선택해 임명해야만 하는 까닭이 있다. 하니 윤서가 아뢰기를 변방의 도둑들의 성식이 긴급한 때에 자천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은 오히려 가하다 하겠으나 이제 별로 긴급한 사고가 없는데도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으며 서류 긴급한 일이 있더라도 송수종, 김윤복 등이 능히 외모를 방어하겠습니까? 감히 이조 판서와 도승지가 없는 날에 나와서 아래여 낙점을 받는다는 것은 몹시 불가합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사림들이 다투어 권세의 아버는 패단을 이루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의하는 4명을 받아서 의의한 것이고 함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또 정의하니 어찌 도승지가 없는 날을 정탐하여 왔겠느냐. 역시 우연한 일일 것이다 하였다. 영릉은 세종과 소훈왕후의 능이고 외모는 외부로부터 받는 모욕이다. 문종실록 국어 문종 1년 9월 12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안평대군에게 수력제만 행하고 속히 올라오라 명하다. 안평대군 이용에게 유서를 내리기를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불사를 베풀기 위하여 먼 지방에 나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하기에 나는 다만 답하기를 불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수륙제만 할 따름이다 하였으니 이 뜻을 알고 수륙제를 행한 뒤에 속히 올라오라 하였다. 문종실록 국어 문종 1년 9월 10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차비군에서 취재하여 총통이 방패 섬 60에 정속해 하도록 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가히 아뢰기를 앞서 섬 60과 방패 등의 과골이 있으면 모두 차비군으로 충당해 임명하였는데 총통위를 설립한 이후에는 오직 사복시 사옹원 충호위의 재원만을 차비군으로 이에 정속시켰습니다. 총통위 및 섬 60 방패는 되도록 5번의 수요를 다 채우고자 하여 차비군을 제외하고 모두 직속해 하였습니다. 그러나 방패와 섬 60은
그 역사가 몹시 괴로워서 모두 이에 정속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비단 그 골이 4, 5번에 이르도록 많이 밀렸을 뿐 아니라 전혀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총통이는 그 일이 수월하여 사람들이 다투어 그의 정석을 구하기 때문에 5번을 모두 충당해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건대 그무로는 반드시 차비군에 입속되는 사람으로 취재하여 총통이 및 방패 섬 60에 임명하여 정속해 하고 또 위의 각 관사의 재원들도 역시 전례에 의하여 정속시키되 차비군의 근무 일수의 다소로서 그들을 이동 임명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차비군은 특별한 임무를 맡기기 위하여 임시로 차출하여 편성하는 군대, 갑사를 제외한 방패, 섬 60 보충군 등이 이에 해당하였다. 문정실록 국어문정 1년 9월 10일 을사 세번째 기사 도지휘 유벌서의 사망에 취재하고 보물을 하사하다. 함길도 감사에게 유시하기를 도지 유벌서가 오랫동안 경상에 살면서 투황 귀순하였고 또 일찍이 친히 조현은 하여 정승을 바치니 실로 아름답게 여겼다. 이제 그 사망을 들으니 진정 슬프고 민망하다. 특히 조관을 보내어 취재하고 인하여 보물을 하사하는 바이니 모두 유서 뒤에 기록한 조건에 의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보물은 부위로 주는 물건이다. 문정실록 국왕 문종 1년 9월 10일 을사 네번째 기사 황해도 교유 김유지에게 촌락을 순행하며 악한 병을 구려하게 하다. 문정실록 국왕 문종 1년 9월 10일 을사 다섯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양계 갑사를 증슬토록 건의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상군 갑사를 이전에는 6번으로 나누었다가 그 뒤에 다시 5번으로 나누었습니다. 지금 서울에 와서 시위하는 갑사와 양계에 부방하는 갑사 등은 따로 군액의 숫자를 정하므로 양계에 비록 과월이 있다 하더라도 옮겨서 보충하여 임명하지 못하는 까닭으로 서울에 와서 시위하는 갑사가 5번 속에서 남는 수가 무려 1,000여인이나 되고 또 상중에 있다가 복제를 마친 자와 취재에 입격한 자 440여인이 모두 입속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번에게 구역되어 아직 소용하지 않고 있어 사람들이 많이 억울해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비록 그 번액을 증설하여도 녹봉이나 전주에 모두 방해가 없는데도 쓸만한 사줄들을 헛되이 버리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청컨대 5번에 한 번을 증설하여 위의 항목의 남는 시호와 상중에서 복제를 마친 사람들로 이에 충당 임명하고 다른 예에 의하여 번상케 하여 사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고 또 양계 갑사의 보충은 취재에 입격한 수요가 자못 많으니 역시 정설하도록 하소서 하는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국원 문종 1년 9월 11일 병호 첫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김관과 금이의 옥사를 의논하다. 정설을 보았다. 이에 앞서 의금부에서 김관과 금이의 옥사를 의논하였는데 관을 속이고 은밀히 재물을 취하였다는 재물로 그 수 종을 나누어 금이에게는 장 100에 유 3천리로 김관에게는 장 100대에 도 3년으로 하였으므로 이를 정부 6조 대간에 내려 논의케 하였더니 혹은 이 율이 맞다고 하고 혹자는 이 마땅히 절도로 논단하여 그 수종을 나누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임금이 말하기를 가령 납을 가지고 언이라고 했다면 바로 사기한 율에 합당하나 금이는 채단을 훔쳐 가지고 왔고 김관은 그것을 알고도 옮겨 감추었으니 이는 절도이다. 하고 인하여 좌찬성 김종수에게 이르기를 정부에서는 어찌하여 사기한 율로 논단하였던가 하니 김종수가 말하기를 무릇 절도라는 것은 이름을 숨기고 형체를 감추며 몰래 재물을 훔치는 것인데 지금 김관은 절대에 비의하여 와주로 논한다면 그 강상에 있어 어찌 되겠습니까? 처의 작물을 가지고 그지 아비를 와주로 논할 수 없으며 자식의 악한 것을 가지고 그 아비를 연좌시켜 와주로 할 수 없는 법입니다. 청컨대 공취, 사취를 모두 절도의 예로서 유를 정하고 수종을 나눠서 과단하면 그의 득중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처에 까닭으로 해서 그 지아비를 와주로 논할 수 없다는 말에 매우 분위에 맞는 소리다. 공치 사취의 이유를 가지고 다시 논의하여 아뢰어라 하고 인하여 묻기를 도적의 와주가 들어와서 산다는 데에는 이미 법에 저촉됨이 있지만 와주 아주 가까운 이웃까지 과제하는 것도 또한 법에 있느냐 하니 조합부 승지 강맹경이 대답하기를 다만 아주 가까운 이웃에서 밀고 하는 데 따른 법만 있고 와주와 가까운 이웃도 아우러 주의한다는 것은 아직 법에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총통이도 또한 순작을 하느냐 하니 동부승지 노숙동이 대답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총통이는 보병이 순작하는 것으로서 그 항식을 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우승지 이승지가 아뢰기를 청평과 단양 등지의 금년 양잠이 부실하다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뽕농사는 큰일의 하나다. 연애의 주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나누어 기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이승지가 아뢰기를 고을마다 양잠하기로 작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도의 상간에 위치한 군읍에서 나누어 기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였다. 동궁의 시녀 소비가 일찍이 병으로 인하여 그의 족속 내 엄만의 집으로 나갔다가 병이 나아서 도로 대내로 들어왔는데 내 엄난이 그 옷을 주었고 소비가 잘 때면 반드시 그 옷으로 몸을 덮었다. 이 일이 발각되어 임금이 궁중에서 곤장을 때리고 다시 의금부에 내려 공문하게 하였다. 이에 임금이 강맹경에게 말하기를 내 엄마니 소비한테는 2승 5촌이니 이는 한 족속으로서 소원한 편이다. 이러한 율이 있느냐? 아니 강명경이 말하기를 율문의 정조에는 없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궁금을 교통한 자는 즉시 법에 의하여 처단하기 때문에 이런 율이 없는 듯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이 비는 부모가 다 죽고 내 엄마니 그 집에 우거하면서 사실상 그 집을 주관하고 있다. 그러나 뻔뻔스레 서로 만나보는 것도 본래 불가한데 하물며 나가서 한 집에서 함께 접하고 심지어 옷까지 지어준단 말이냐. 이를 정부와 상의하라 하였다. 수종은 수범자와 종범자이고 수종은 수범자와 종범자이며 와주는 도둑이나 노름꾼들의 우두머리이다. 작물은 도둑질한 물건이고 과제는 주의를 처단하며 순작은 술라이고 항식은 정해진 법식이며 작정은 이를 어떻게 하기로 결정함이며 대내는 대궐 아니며 이승 오촌은 왜 오촌이고 궁금은 궁궐이다. 문종실록 국원문종 1년 9월 11일 병원 두 번째 기사 풍정창 부사 윤증을 외방에 붙여 하게 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풍정창 부사 윤증이 자기 일을 가지고 몽롱한 상언을 하였으니 율무는 장 100대에 도 3년에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공신의 자손이라 하여 다만 고신을 거두고 외방에 붙여 하게 하였다. 문정실록 국원문종 1년 9월 11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윤종식의 직임을 바꾸고 유지 양계원을 파출할 것을 정하다. 건번에 유종식으로 창원부사를 삼았는데 유종식이 일찍이 개승부 도사가 되어 관물을 가지고 사설을 정의한 바 있고 또 동료 양계원, 유지 등과 한테 채임되어 함께 배에 물건을 싣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이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마침 유지를 입어 추문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저 수령을 선택하여 보내도 아직 불법 환자가 많은 실정인데 사람이 없어서 굳이 이런 사람을 쓴단 말입니까? 청컨대 이를 고치시고 유지와 양계원도 역시 파출하여야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를 승정원에 물으니 우승지 강명경이 아뢰기를 유지와 양계원 등이 계승에 있을 때 겨우 녹을 받자 바로 체임되어 그 녹과 책상자 등의 물건을 배에 싣고 왔을 뿐 본래 아무 다른 일이 없었고 다만 유종식은 체임된 뒤에 사사를 기르던 돼지 7구를 분해해서 넉넉하게 살고 있는 자에게 주었고 또 임의로 창고를 열고는 낙정미를 아전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또 속으로 징수한 물건을 호조 영사에게 주고는 해유를 속히 내달라고 청탁하는 등의 일을 여러 사람들이 입이 납조하였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위의 사람들이 범한 바가 모두 사유전에 있었던 관계로 그때의 정실이 별로 나타나지 않았고
다만 유종식의 일은 여러 사람이 비록 말했다 하나 이미 유종식에게 물어서 그 증서를 얻은 것이 아니니 어찌 이것을 가지고 소용하지 않겠는가. 만약 의정부에서 다른 사실을 듣고 아랜다면 가하겠거니와 다만 이런 일을 가지고 논청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였다. 아이고 진짜. 낙정민은 마대질을 하다가 상에서 떨어진 곡식을 말한다. 문정실록 9권 문정 1년 9월 11일 병호 네 번째 기사. 대기를 거주하는 부에 서명하게 한 뒤에 대차하도록 한승부에 서건이하다. 한승부의 이윤 김조가 아래기를 본부에 맡은 바 임무는 본래 간사하고 포악한 자를 교찰하여 왕도를 숙청하는 일입니다. 이제 부민들이 대차한 물건의 징수로 인하여 책상 위에 문서가 쌓이고 또 대기가 분명치 않아서 변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애방에서는 본시 사체를 징수하는 일이 없는데 유독 한승부에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어 갑자기 혁파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그 대기를 거주하는 부에 서명하게 한 뒤에 대차를 행하면 반드시 이런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관리의 결단도 명백해질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물은 남에게 대부를 받는 것은 모두 궁하고 약한 무리인데 이같이 한다면 혹 불가하지 않겠는가 하고 이나이 육승지에게 이르기를 외방에서 장리가 많이 있어도 관에 고하여 징수해주는 법은 없으니 한승부도 역시 이 예에 의하여 사체를 징수하는 법을 제거하여 교활한 행위를 없애는 것이 어떤가. 의정부와 의논하여 계달하라 하였다. 이리하여 의정부에서 의논하였는데 좌의정 황보인이 말하기를 전에는 이 논의가 있었으나 끝내 시행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전대로 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하고 우의정 남지 좌찬성 김종석 좌참찬 안승선은 왕도를 깨끗이 숙청하고 흉악한 자를 금지 제거하는 것이 곧 한승부의 직책이요 대출한 물품을 추징하여 소급하는 것은 그 임무가 아닙니다. 혹시 고소해오는 자가 있으면 법에 의하여 죄를 온단할 것이요 추징하여 지급하는 일을 없애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황보인의 허미를 따랐다. 부민은 부유한 사람이고 대차는 빌려옴이다. 대기는 환곡을 빌려준 사실을 기록한 문적을 말한다. 문정실록 9권 문정 1년 9월 11일 병호 5번째 기사. 황해도에 화차를 보내 그 양식대로 만들어 무비하도록 하다. 병조에 전지하기를 황해도에 화차 한 대를 보내어 해주 및 풍천, 웅진, 장령, 강령 등의 진으로 하여금 그 양식에 의하여 제조하여 무비에 이바지하도록 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9권 문정 1년 9월 11일 병호 6번째 기사. 춘추관에서 태조실록 속에 패왕 우를 신으로 우로 고치도록 청하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9권 문정 1년 9월 11일 병호 7번째 기사. 삼군 도진모 정효전 등이 병조 남청에서 집무소의 전리를 침학치 못하도록 청하다. 병조와 집무소는 본시 한문과 같은 것입니다.
병조에서 영을 내면 집무소에서 이를 받들어 검사하고 고찰하는 까닭에 당초 직무를 모두 사무에 숙달한 조관을 임명하였고 혹은 당상관으로 임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래의 직무는 그이가 용렬한 사람이어서 병조 낭청이 비록 조그만 일을 가지고도 반드시 집무소의 전리를 불러 큰 소리로 직책하고 심하늘은 직무에게 꾸짖고 욕하고 합니다. 이는 대체의 어김이 있습니다. 지난번 친열하실 때 병조 낭청에게 직무가 병조의 친히 1차에 나오지 않았다고 전리의 머리털을 꺼두르는 등 그 침하기 자목 혹심하였습니다. 직무가 1차에 간다는 것은 옛날에도 듣지 못하던 말입니다. 청건대 친히 병조에 부르시어 이를 문책하시어 경솔히 집무소를 욕하지 못하게 하소서. 또 연수년이 아직 직무가 되지 않았을 때 예조에서 아래어 동부 학당을 수리하게 하였는데 이제 예조에서 또 아래어 이내 그 공력을 감동하게 하였습니다. 대저 공력이란 직무에 관장하는 바가 아닙니다. 청컨대 군사를 영솔하고 부역하는 것을 제외한 일체의 다른 사무는 임명하여 정하지 말게 하소서는 임금이 말하기를 내 장차 마련하여 시행하겠다 하였다. 집무소는 조선 초기에 군무를 총괄하고 검사 고찰하던 기관인데 종래의 어흥 3군부와 승추부를 어흥부로 고쳐 군무를 맡게 하다가 다시 이름을 집무소로 고쳐 병조와 함께 군사를 맡게 하였다. 질책은 꾸짖고 나무라고 친열은 임금이 친히 열병함이고 1차는 무릇 군사가 날마다 돌아가며 영을 듣고 전하던 일을 1차라고 이른다. 감동은 감독이다. 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9월 10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이징옥을 기복하니 전문을 올려 의복을 내려준 것을 치사하다. 함길도 도절제사 이징옥을 기복하니 전문을 올려 의복을 내려준 것을 치사하기를 궁금에서 은혜를 베푸시어 비상한 총의를 보이시니 원문에서 하사심을 받고 완극한 감정을 품었나이다. 마음속에 맹세코 그 보답을 꾀하며 뼈에 새긴들 어찌 있겠습니까? 엎드려 생각한데 신이 외람하게도 용렬한 자지로서 막중한 위임을 받고도 전장에서의 공을 들이지 못하여 마음의 송구함을 금할 길이 없고 특별히 반사하신 의상이 협사에 있으면 그 영광이 분수에 넘습니다. 별다른 은사가 내릴 때마다 기쁨은 눈물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모두가 성상께서 거룩하신 덕을 베푸시고 지극한 은혜로 기르심을 만나 드디어 두소의 그릇으로 하여금 치우친 우로의 혜택을 입은 것입니다. 신은 마땅히 이 험에 편치 않고 이 북새에 몸을 바칠 것이며 시종 한길같이 저 남산과 같은 수고를 축원합니다 하였다. 기복은 상중에는 벼슬을 하지 않는다는 관례를 깨고 상제의 몸으로 벼슬에 나아감이며 원문은 군령 또는 진령의 문이고 협사는 버들고리 대상자이고 두소의 그릇은 두는 한 마리 대그릇 소는 한 말 조금 넘는 대그릇을 각각 말하는데 그릇이 작아 재능이 보잘것없음을 뜻한다. 이 험은 순경과 역경이고 북새는 북쪽 변방이고 수고는 오래 삶이다. 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9월 13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휘덕전으로 나아가서 상식을 올렸다. 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9월 13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이 명신에게 죄를 줄 것을 청하다. 신등이 이제 형조의 정문을 보니 지도령부사 이명신이 황해도 문화 사람 사정 임덕성의 노비들을 그의 장모 경성 공주의 사패에 지급한 계집종 용진이의 누락된 소생이라 칭탁하고 문화 등 각 고려에 고소하여 바야흐로 송사하여서 이미 미결 중에 있는데 소송 중인 노비 14구와 이 소송에 관계에 없는 노비 24구 그리고 공첩이 2구를
불러서 끌어다가 경상도 전라도 등지에 나누어 두고 은밀히 부리다가 이 사실이 발각됨에 이르러서는 시를 끌며 은닉해 두고 아직까지 내놓지 않는 그 주의를 성상께서는 논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기를 일찍이 이 상황은 수명의 노비가 더 넘었다 하여 오히려 직접까지 빼앗은 바 있는데 이제 이 명씨는 소송이 당치 않은 노비 14구와 소송과 관계없는 노비 24구와 공첩이 2구 등을 불러다가 이들을 타일러서 옮겨 놓았으니 율문을 상고하건대 그 죄는 응당 100대에 처할 것이 둘이나 되고 장 100에 몸은 수군에 충당하게 할 것이 하나이니 죄를 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 직첩을 수탈하거나 혹은 유배하게 하시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금의의 죄는 관을 속이고 은밀히 재물을 취득하였다는 것으로 논단하는 것이 정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상께서 마땅히 절도로 논단해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신등도 또한 생각하기를 비록 절도로 논한다 하더라도 상거가 과히 멀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다만 김관을 와주로만 논하였으나 타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김관이 즉일로 그 정실을 알고 전전하며 물품을 언익한 바 있어 그 진범이나 다를 것이 없으나 원래 더불어 공모하지는 않았으니 그 죄는 가벼울 것 같습니다. 절도의 종범이 된 것에 준하여 논단하여 장 100도 3년에 자자는 면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양계원 유지의 이런 성상의 하교가 아직 그 정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러합니다. 다만 유종식은 각각 여러 사람들이 납초가 이미 저와 같아서 가령 유종식을 국문한다 하더라도 응당 면치 못했을 것인데 마침 사유를 만나 다행히 면하게 된 것입니다. 또 근데 유종식이 개성부에 있을 때 자기 소유인 덮개가 있는 교자에다가 관아에 있는 채단을 써서 장식하고 유후 이선에게 주어 보내다가 체임되어 서울로 돌아와서 이것을 가져갔으니 이 역시 그 탐호의 일단입니다. 청컨대 파직하소서 하니 임금명하 이명신과 유종식은 파직하고 김관의 일은 강명경으로 하여금 다시 황보인과 김종수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황보인 등이 헌의하기를 거민은 의당 절도의 수로 논해야 할 것이요 김관은 절도의 종으로 논하여 자자를 면하게 하는 것이 온당하고 또 이명신은 죄명이 한둘이 아닌데 다만 그 직위만 파면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그 직첩을 거두었다. 사패는 임금이 공신이나 종실에 전토나 노비를 내려줄 때 주던 정서이다. 공초비는 관가에서 부리던 비다. 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9월 13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사원부 지평 이맹령이 성령대군의 부인이 절에 올라갔다는 이유로 죄주기를 청하다. 이제 들으니 성령대군의 부인이 계골산에 갔다 합니다. 부녀자가 절에 올라가는 것을 금한 것이 육전에 실려 있습니다. 법의 폐의와 존립이 반드시 귀근한 계층으로부터 비록된 것이니 모름지기 속히 그 귀한을 명하셔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또 안평대군이 복천사에 갔을 때 불상을 주저하여 승려들로 하여금 메어가게 하였는데 경과하는 곳의 수령들이 다투어 병과와 포화를 베풀었다 하니 청컨대 수령을 탄핵해 하고 대군도 역시 급히 소환하여야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성령의 일은 마땅히 곧 소환할 것이요. 안평은 이미 불렀다. 당초 내려갈 때 내가 유서를 내려 주군으로 하여금 지대하도록 할 것이니 수령들을 탄핵할 수는 없다 하였다. 이 명령이 또 아뢰기를 성령대군의 부인을 비록 소환토록 명하셔도 그가 지나는 주현에서 어찌 지대에 따르는 폐가 없겠습니까? 기타의 부녀자도 또한 이에 인연하여 따라간 자가 어찌 없겠습니까? 청컨대 아울러 추국하게 하소서. 또 안평대군이 가는 길에 지대하는 것은 이미 유서가 있었다 하나 그 과포 등의 물품을 거두어 폐해를 지은 것은 어찌 묻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그 지대를 명하였으니 수령들이 다행히 절무를 가져어 주었다 한들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성령 부인의 일은 너희들이 적실히 그러한 사실을 알고 와서 말하는 것이냐 하연
이 명령이 다시 아뢰기를 상세하게 들었습니다 하였다. 도승지 이계전이 아뢰기를 신등이 이제 맡은 바 관사의 말을 들으니 지극히 사리에 합당한지라 좋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우승지 강명경이 아뢰기를 법의 폐인은 반드시 귀근한 계층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부녀자가 절에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그 금령이 있는데 근본 이 부인의 행체는 참으로 온당치 않으니 그 수송한 자까지도 반드시 추문하여 그 나머지 사람들을 징계토록 하소서였다.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또 말하기를 이제 들으니 산부의 무녀들이 많이 모아놓고 공문한다고 하니 묻는 바는 무슨 일이며 고신한다는 몇 사람이나 되느냐 하니 이 명령이 말하기를 신노 신비는 이미 금령이 있는데 건자에 금령을 범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구문하였으며 고신한 바는 다만 이인 뿐입니다 하였다. 개골사는 금강산의 겨울 이름이고 병과는 떡과 과일이며 절물은 철에 따라 나는 산물이고 신노 신비는 사람들이 무당집에 바치던 노비를 말한다. 부모 조부모의 혼을 무당집으로 청하여 미호하고 그 형상을 그리기도 하고 노비를 바쳐 이를 공양하였다. 신노비이다.